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RK9 뉴스입니다. 남가준의 동시다발로 발화한 초대형 산불이 2주째 접어든 가운데 LA 일대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벤츄라 카운티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남가주 이번 산불은 뉴욕과 보스턴을 합한 면적보다 넓은 지역을 태웠고 오늘까지 전소된 가옥은 1,000가구가 넘습니다. 또 현재 8만 5천여 가구가 산불로 인한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속히 불길이 좀 잡혀서 피해 주민들도 다가오는 연말을 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산불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 테러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 테러를 계기로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거듭 선언했습니다. 체인 이민을 폐지하면 가족 이민 영주권 발급을 현재 연 48만 개에서 20만 개로 절반 이상 축소하게 되고 추첨 영주권 5만 개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2달 사이에 2차례 발생한 테러가 모두 이민자 출신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을 폐지하겠다고 재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근 2달 사이에 2번 시도된 테러 기도의 용의자들은 첫 번째는 추첨 영주권으로 두 번째는 체인 이민으로 미국에 왔다며 따라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맨하튼에서 트럭을 자전거 도로에 돌진시킨 테러로 8명이나 숨지게 하고 10여 명을 부상시킨 사이퍼브는 우즈벡 출신으로 추첨 영주권에 당첨돼 체인 이민으로 가족 전체가 이민 왔습니다. 이번에 맨하튼 지하 연결 통로에서 파이프 폭탄 테러 미수에 그친 울라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시민권자 초청을 받은 부모를 따라 체인 이민으로 미성년 자녀 전체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권 추첨과 같이 미국 이민이 적은 전 세계 국가 출신들의 온라인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한 해 5만 개 영주권을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제를 완전 폐지할 것을 연방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 사람이 이민 오며 그 가족들을 연쇄적으로 데려오는 체인 이민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공화당 탐 코튼, 데빗 퍼두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레이즈 법안에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을 모두 폐지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레이즈 법안에 따라 체인 이민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가족 이민 초청을 허용하고 나머지 범죄는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현행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시민권자 부모들의 영주권 발급도 중단됩니다. 그럴 경우 시민권자 부모들이 받아온 한 해 13만 개 그린카드와 1부터 4순위 가족 초청 이민에서는 한 해 22만 6천 개에서 2의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한 범주 8만 8천 개만 남기고 14만 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체인 이민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한 해 48만 개 그린카드를 발급해온 가족 이민의 연간 쿼터가 20만 개로 절반 이상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뉴욕 맨하튼 테러 용의자 아카예드 울라가 범행 직전 페이스북에 트럼프,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수사당국의 수사 기록을 인용해 울라가 전날 범행 직전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울라는 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폭발물을 제조했고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면서 IS를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해 대화 국면으로 전격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첫 대화는 조건 없이 시작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가길 희망하고 나서 북한의 반응도 주시되고 있습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사령탑 지휘를 지키고 있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할 용의를 천명하고 나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도 첫 번째 직접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기꺼이 첫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첫 만남에서 날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사각 테이블인지 둥근 테이블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면서 일단 만나자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다만 전제 조건 없이 첫 만남부터 시작하되 그 다음 단계 대화에서는 비핵화를 포함하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첫 만남 후에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면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다른 선택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국무부 직원들에게 한 송년 연설에서 대북 제재 압박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며 끝까지 외교 해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군사 옵션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첫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는 제재 압박과 대화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화 용의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일축당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에 의해 수용되면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전격 대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어 향후 반응이 주목됩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 30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중견기업 29개사, 중소기업 160여 개, 기관, 단체 40여 개사, 그리고 총 260여 개사가 참가해 각종 비즈니스 포럼과 회의에 참가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남원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 서울공항을 출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중국에 정착한 교민들과 동포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인들과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리면서 양국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날인 14일 문 대통령은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정상의 우위를 다집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 확대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방중 셋째 날 오전에 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어 리커창 총리 등 중국 핵심 인사들과 면담하고 이날 오후 충칭으로 이동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16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합니다. 충칭은 시진핑 주석의 대외경제정책 1대1로의 거점 지역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대자동차 충칭 공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 격려하고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칩니다. 通过这次中韩两国首脑会晤，希望能恢复中韩友好信赖关系，进一步促进经济、文化等人文交流，引领两国关系走向未来。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의 냉교류를 일축하고 경제교류 활성화와 대북 문제의 해법을 찾아낼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